궁금한 게 있어요. 네.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어. 네. 그거는 종간의 착취 아닌가? 그렇죠. 그것은 이제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자연 상태에서는 문명이 아닌 문명 밖에 있는 존재들한테는 도덕적인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근데 그거 자체가 애초에 인간한테 우리가 도덕적인 그 기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성립하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도덕적인 뭔가 그 문명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일관성을 가지려고 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동물에게 우리가 적용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인간 동물은 우리의 도덕적 주체로 인정하진 않지만 도덕적 객체로는 인정하자라는 것이 동물권 운동의 핵심이죠. 그 가장 좋은 그 비교가 그 영유아입니다. 인간 그 종 내부에 속해 있는 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게 도덕적 주체성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객체성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애들이 뭐 어떻게 했다고 해서 걔네들을 성인 처벌하듯이 처벌하진 않잖아요. 다만 그들을 그렇다고 해서 동물처럼 대하진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양이들을 대할 때는 철저하게 어쨌든 우리 성인 인간들처럼 도덕적 주체로서 기대를 해서 그들을 법정에 세워서 뭐 감옥에 보내고 이러진 않겠지만, 최소한으로서 영유아들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이지 않는 것처럼, 먹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털을 뽑아가지고 뭐 모피를 만들지 않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는 주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이제 전제에서 따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차별이 이루어질 수는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어쨌든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거를 보더라도 말리진 않는다는 거는? 저 같으면 말리고 싶었죠. 근데 그것도 고양이가 어쨌든 살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거지, 자연 상태에 제가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 또 그거는 별개 얘기죠. 그거는 문명과 야만의 문제잖아요. 그거는 마치 뭐 원주민들한테 가가지고 뭐 유엔의 국제법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랑 비슷한 거니까. 근데 영유한테는 그걸 하죠. 그쵸. 걔네가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교육을 하려고 하죠. 왜냐면 제자. 그들은 이제 성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쥐의 복지를 고려한다면은 최대한 고양이들이 쥐들을 못 죽이게 해야지. 그러니까 동물권에 생각한 이상적인 사회는 에덴입니다. 에덴. 유토피아예요. 모든 이데올로기가 그렇듯이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겁니다. 물론 절대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편입되어 있는 이 대량 공장식 축산과 뭐 동물원이나 실험동물 이런 것들은 그런 자연 상태 논의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문제라면서 제가 동물권 운동을 굳이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도덕의 범주의 문제겠죠. 그럼 동물권이랑 채식주의랑은 다른 거죠? 다르죠. 채식을 하는 분들 중에서 동물권을 믿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식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이유가 지구온난화 방지입니다. 사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채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장식 축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양이 지구온난화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뭐 화석 연료에 대해서는 투쟁하면서 채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순이에요. 근데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종교적인 이유에서 할 수도 있고, 뭐 건강 때문에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면 채식주의라는 거는 민주주의처럼 하나의 이념이라기보다는 생활 양식이네. 민주주의도 생활 양식이라고 볼 수 있죠. 민주주의라는 이념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사회민주주의가 있고 다양한 것처럼 채식주의도 뭐 이념인데 굉장히 좀 폭넓은 이념이겠죠. 딱 식습관으로 규정되는 이념이겠죠. 우리는 모두 동물이다라는 말이 인간의 위대함, 문명을 발달시키고 과학, 의료 등 발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니죠. 그 인간이 위대한 거랑 우리가 동물이다는 것은 굉장히 생물학적인 뭐 명제입니다. 우리는 식물이 아니에요. 버섯도 아니고요. 우리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뭐 다윈 이후에 이제 나온 더 개념이죠. 그 전에도 뭐 동물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인간을 동물과 구별해서 썼다면은 인간도 결국에는 같은 공통조상에서 내려왔다라는 그 깨달음은 다윈이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 생길 수 있는 사상인 건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솔직히 불교적인 입장이라면 이제 윤회라는 종교적인 믿음이 있지 않은 이상 쉽지 않은 또 체계였고, 지금은 이제 다윈 이후에는 인간 동물도 다른 동물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에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채식주의자였고, 그렇죠. 영국에서도 채식주의자였고, 어, 한국에서도 채식주의자였어. 그렇죠. 미국, 영국, 우리나라 세 나라 중에서 아무래도 채식주의자로 살기에 제일 불편한 나라는 불편한 나라? 우리나라겠지? 불편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제일 편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왜냐면 영국이 채식주의의 역사가 영국에서 시작됐고 동물 해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옥스퍼드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비건이라는 개념도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동물권적인 개념은 미국보다도 영국이나 독일, 호주, 캐나다 이쪽이 훨씬 발달되어 있고 미국 애들은 사실 고기를 엄청 많이 먹습니다. 공장식 축산에 이제 유럽도 많이 먹잖아. 유럽도 많이 먹는데 미국만큼 많이 먹지 않아요. 뭐든지 미국만큼 많이 먹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도 이제 채식을 하려면은 대학 같은 경우는 되게 용이합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있으니까. 근데 일반 모르겠네요. 저는 대학교에서만 살아봐가지고 영국은 그냥 일반 마트에 가도 너무 잘 돼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가 제일 불편해? 한국에서 채식을 하면서 가장 불편한 것은 그냥 채식당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집단주의적인 회식 문화. 내가 내 음식을 따로 고르고 싶은데 그럴 수 없고 그다음 특히나 좀 연장자들과 함께 할 경우에 스스로를 설명해야 하는 그 번거로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내가 그냥 채식주의자예요 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너 먹을 게 없나? 이렇게 바로 대화가 이어지는데 왜냐면 거기서 채식주의자에 대한 그 경험이 더 많았을 테니까 역사가 좀 더 기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채식주의자라고 하면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요? 언제부터 범선 씨는 채식을 하시기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왜 안 먹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 정도면 양반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남자가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해보면 궁금해하는 것도 약간 신뢰되는 질문이겠다. 영국에서. 그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성소수자로서 동성애자로서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요? 당신은 언제부터 남자가 좋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안 물어보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내 식습관이랑 성생활이랑 어느 정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뭘 먹든지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은 자기가 약간 찔려.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무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동물을 좋아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일부러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그러면 바로 드는 그 사람의 생각은 나도 동물 좋아하는데? 이거예요. 동물을 좋아하는데 왜 동물을 먹죠? 그러면은 그거랑 다르다. 마치 여혐이라 그러면은 나 여자 좋아하는데?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거랑 여혐이랑은 다른 거고 동물을 좋아하는 거랑 동물을 먹는 거랑은 굉장히 인지 부조가 엄청난 거죠. 내가 식탁 위에 먹는 그 고기와 페이스북에 피드에 뜨는 그 귀여운 동물과 완전히 물리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자본주의 체제의 그 문제입니다. 이 식탁에서 생산 구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게 그걸 좀 일부러 좀 어그를 끌고 싶으면은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약간 방어적으로 바뀔 때가 있죠. 나도 동물 좋아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채식주의자로 사는 되게 좋은 방법이 있잖아. 중이 되면 됩니다. 스님이 되면. 한동안 제가 이제 카투사의 주지 스님이었을 때는 머리를 밀고 다녔기 때문에 어디 가서 왜 고기를 안 먹냐 이런 얘기 잘 안 들었어요. 일부러 약간 중처럼 승복 같은 거 입고서 머리 빡빡 밀고서 가면은 이제 그런가 보다 하더라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